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실 시간 됐습니다. 진행의 박소연입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제시한 그 협상 시한 말이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쯤이라고 하던가요? 네, 그때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란의 교량, 발전소 등을 다 파괴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요? 그 전에 협상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요? 오늘 이런 두루두루한 이야기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한 번의 충격의 도가니로 빠져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을 그 카드를 내민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오늘 밤사이 어떤 이야기가 전해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낙관적인 이야기보다는 지금 약간 비관적인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그의 행동을 말미암아 봤을 때 끝자락쯤 돼서 다시 살짝 발을 빼는 또 타코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시장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번의 시장은 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 선물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는 소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픽 이슈로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빼놓고는 오늘 시장을 또 얘기할 수 없어서요. 이 얘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D-1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그래도 상승 가닥을 붙잡아 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삼성전자의 어닝이었지 않습니까? 성적표를 한번 볼까요?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네, 이제는 엔비디아를 넘어서서 이제 세계 1등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 그 장밋빛 전망이 정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어제 40조 원 중반까지 컨센서스였나요? 그리고 이제 50조 원 좀 넘어갈 수 있다. 그 가능성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57조 원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분기가 끝이 아니라 2분기는 더 잘할 것이고 하반기가 될수록 더 잘할 것이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증권가의 목표가가 줄줄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고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태준 위원, 이달의 위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 시간이 이제 임박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군요. 9시쯤이 되면 이제 그가 말한 그 데드라인이 딱 지나가게 되는 구간인데요. 시장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불안불안한 오늘 밤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의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와버리는 바람에 또 우리는 또 기댈 곳이 또 있어 보입니다. 박태준 위원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오셨어요? 사실 좋을 것이다라고는 예상했었습니다만 삼성전자 이 정도까지 좋을 거다라고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전망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는 물론이거냐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이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를 넘어섰고요. 이제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높은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한 3천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내년도 정도 되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서 자리매김이 될 것이다. 다만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는 일단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세론 성격의 매물 출회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전강 후약의 모습이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 삼성전자가 밀렸다라는 것은 세론 성격보다는 아직까지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시점에서 지수의 조정과 맞물린 그런 일부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오전 9시 정도가 데드라인 최후 통첩 시간이 되는데요.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뭐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그런 어떠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이 바로 올라가긴 좀 어렵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를 필두로 일단 뭐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 LG전자 실적도 괜찮게 나왔죠. 그리고 23일이죠.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일단은 시장의 하반 경직성은 좀 유지해 줄 수 있다. 추가적으로 밀리면 대기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 방어력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방 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다소 좀 제한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을 좀 해봅니다. 일단은 나름대로 내일 9시 이후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오늘 새벽이라도 어떤 변화가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수에 대한 어떤 흐름보다는 국제 유가가 조금 떨어지는지 하향 안정이 되는지를 먼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미만으로 살짝 밀리는 그런 모습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제 지수가 반등을 주고 또 삼성전자를 위시로 한 대표적인 종목군데 실적이 좋게 나와서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나라 현실에 지금 국제유가의 저 110달러 이상의 어떤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주가가 좀 회복되기는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국제유가의 향방이 좀 중요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도 좋지만 이 삼성그룹의 두 종목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삼성그룹 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최근 3월달 조정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4월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가 가시화되는 그런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는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는 턴어라운드 시점에서 가장 강력하게 오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만 조금만 완화가 된다면 삼성 SDI의 흐름과 또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어제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역사적 신고가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실적과 함께 또 뭐 이 기판이라든가 또 MLC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 삼성그룹주들 대표적인 종목들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박태준 위원께서 삼성그룹주 전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시네요. 삼성 E&A도 저희 포트에 이미 들어와 있고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또 SDI와 전기까지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기억합니다. 이달의 위원님의 시각도 점검하겠습니다. 전쟁으로 시작된 이 불확실성이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도 진정이 안 되네요, 위원님. 이제 이런 가운데 뭐 1분기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서는 모습인데요. 실적 잘 나온 쪽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전략을 잘 짜면 그래도 답이 보이나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시장에서 안전한 실적주를 찾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안전한 실적주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은 이미 실적을 선반영하는 그러한 시장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때 또 이러한 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실적이 잘 나온 종목보다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그리고 종전 이후에도 기대감이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러한 섹터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공략하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일 그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국민 주권정보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요. 중동 전쟁 등 이러한 대외적인 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9%에서 2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이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풍력의 경우에는 일괄적인 인허가를 통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등, 그리고 또 태양광의 경우에도 햇빛 소득마을이나 공공기관 아리백과 같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7월이죠.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한국판 IRA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발표할 예정이죠. 자, 한국판 IRA가 미국이나 일본의 IRA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접근한다라면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가 한국판 IRA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본방송에서 신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신재생은 단순한 테마성 흐름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데드라인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가 되죠. 그 이후에 내일 또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지금 당장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에 달할 때 저점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라면 정책 모멘텀으로 종전 이후에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섹터, 저는 신재생 섹터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제가 여러분들께 SK 오션플랜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동사는 SK그룹의 해상풍력 전문 종합기업이죠. 동사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부구조 제작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만이나 일본과 같은 아태평양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 금일 음봉을 좀 길게 그려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전체 섹터의 이런 흐름들을 본다라면 신재생 섹터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종목 더 보자면 금양 그린파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양 그린파워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그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종합 건설 기업이죠.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만 해도 신재생 쪽에 그 매출이 9%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30%까지 확대가 됐거든요. 동사 같은 경우에 단순 시공을 넘어서 프로젝트 직접 개발 영역으로 밸류체인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실다라면 지금 현재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단기 지지라인을 보신다면 14,000원까지 좀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그동안도 참 우리 다양한 시각들 좀 챙긴 바 있는데요. 여전히 이다래 위원님 주목하고 있는 섹터이고요. SK 오션플랜트, 금양 그린파워 계속해서 관심권에 넣어둬야 된다는 시각, 이것도 관심 종목에 이름 올려둬야겠습니다. 좋아요. 앵커픽으로 갈게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이제 앞에서도 이제 계속 하면서 왔는데요.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하루에 일평균 9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전 세계에 또 나옵니까? 이게 이제 흔치 않은 사례가 한국 안에서 이런 기업이 나오다니 너무나 자랑스러운 기업이지 않습니까? 주가 많이 올랐고 그를 선반영했을 거고 이다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또 해주셨지만 주가란 것은 늘 실적을 좀 앞당겨서 반영하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박태준 위원님, 네. 우리가 맨 처음에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를 담았을 때는 거의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없었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좋은 얘기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관심을 가질 필요 있습니까? 글쎄요, 뭐 좋은 얘기가 다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더 좋을 수 있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인지를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작년도 추석 때 추석 선물로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포트에 편입을 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8만 전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 당시에는 제가 11만 원 목표가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11만 원 달성을 하고 조정받고 어느덧 20만 원 이상까지 주가가 좀 슈팅이 나왔죠. 지금에 대한 기대치는 그때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30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는데 네. 무리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파운드리 부분만 비교해 본다면은 TSMC의 파운드리 어떤 규모, 실적 또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들 보게 되면 1, 2위 차이가 좀 굉장히 크죠. 특히나 이 시가총액도 한 2배 정도가 TSMC가 높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영업이익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TSMC보다 훨씬 더 좋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는 점인데, 그렇게 본다면 TSMC의 시가총액보다 절반의 어떤 삼성전자 시총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34만 원까지 지금 최고 목표치를 제시한 증권사가 있는데 40만 원까지도 우리가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네. 지금 현재 20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가격대에서 뭐 40만 원을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 우습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8만 원에서 9만 원 얘기하고 9만 원에서 10만 원 얘기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지금 나가는 표를 보게 되면 네. 내년도가 되게 되면 영업이익 규모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랑만 비교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엔비디아가 5배 고평가됐거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5분의 1로 지금 현재 저평가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가 되게 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고, 밑에 보시면 SK하이닉스도 보이죠. 영업이익률만 보더라도 60%가 넘어가는 굉장히 우리가 좀 그동안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계속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의 흐름, 지금 시총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당연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총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PER만 보더라도 엔비디아는 PER이 지금 21배가 넘습니다. 삼성전자는 6배가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PER도, 선행 PER도 지금 10배가 채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아직도 갈 길이 많다. 다만 당장 내일을 보고 산다거나 당장 다음 달을 보고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시각을 좀 길게 해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 자, 이 부분은 확실하다라는 관점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 몇 달간과 똑같은 흐름이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이건 X. 하지만 좀 여유 있는 호흡 가지고 좀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기회의 장이 삼전 닉스에게는 펼쳐져 있다라는 거, 네, 점검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오늘 있었고, 이제 돌아오는 23일, 이번 달 23일 목요일이군요. 목요일에 또 하이닉스 실적도 과연, 하이닉스는 또 엄청난 또 어떤 실적을 내놓을까 모두가 이제 관심 걸고 지켜볼 겁니다. 하이닉스는 뭐 실적 이외에도 HBM5의 이제 등판과 어울러서 뭐 다양한 호재거리가 또 상존합니다. 이달의 위원님이 보시는 반도체 섹터의 현명한 투자 포인트 점검해 주세요. 어떤 쪽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은 SK 하이닉스 ADR 상장에 대한 이러한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SK 하이닉스 ADR 그 상장에 대한 주관사로 뭐 JP 모건이라든가 그리고 또 시티라든가 골드만삭스와 같은 주요 IB들이 낙점이 됐죠. 그러면서 또 SK 하이닉스 ADR 상장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ADR 상장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멀티플 리레이팅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난달 클로드의 트래픽이 전달 대비 8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현재 전 세계 인구 중에서 AI를 사용하지 않는 인구가 아직도 여러분 88%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2027년까지 완판이 된 상태입니다. AI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인구 88%의 인구가 향후에 AI를 사용하게 된다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라면 AI 산업의 중심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죠. 하지만 금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그동안 구글의 터보컨트와 같은 이러한 잡음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매크로 이슈가 안정될 경우에 앞으로 이뤄질 이러한 AI 투자의 핵심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그 부분을 입증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란 전쟁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죠.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비관론보다는 저는 시장 정상화에 베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장 회복의 선봉에는 또다시 반도체 투톱이 자리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자라고 말씀드렸다라면 SK 하이닉스를 또 보고 가야 되겠죠.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동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기술적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자면 현재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도 80만 원을 지지라인으로 잡으면서 정확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상승 시에는 강력한 라운드 비교인 100만 원에서 어느 정도 매물대가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 이 자리를 뚫어낸다라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상단으로 100만 원을 뚫어내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매매에 동참하시고 또 80만 원 지지라인 체크하시면서 또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래는 80만 원, 위로는 100만 원 라인을 잘 봐야 되겠네요. 지켜내는지 그리고 위는 뚫어내는지 여부요. 하이닉스, 예,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할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제는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박태준 위원님의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삼성그룹주 얘기 우리 쭉 들었잖아요. 그 삼성 E&A가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 이 종목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게 됩니다. 흐름이 너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 달 첫 종목이었는데요. 지금 어느새 목표가를 초과 달성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누적 상승이 40%에 육박하는 모습이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볼까요? 다음 스텝은요? 네, 뭐 지금 이제 이 이란 전쟁에 대한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면서 재건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뭐 올라갈 수 있는 호재성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좀 과열권이에요. 어제도 그랬었고 오늘도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숨고르기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한데 이제 이 시점에서의 추격 매수는 이제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재건 수혜주도 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저렇게 최대 실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시설에 대한 어떤 증설, 뭐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 이 캐파 증설에 대해서 또 상당히 높은 비중을 또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삼성 E&A의 실적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떤 중동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E&A의 어떤 공사 이런 부분 EPC 관련된 어떤 흐름들은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도 들리는 것처럼 삼성 E&A 올해 계속해서 추적을 해봐야 되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 단지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불가피한 모습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거래량을 줄이는 조정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목표가 지금 5만 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돌파를 했죠. 6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을 위한 이제 가격 일단 5에서 6으로 6만 원으로 상향 조정 시켜두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노공업을 한번 볼까요? 포트에 들어온 지 며칠이 하루였나요? 이틀이었나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 추가로 이제 많이 올려놓은 채로 저희는 이제 15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위원님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사실 3월 달에 이 코스닥의 소부장 업체 중에서는 시총이 가장 높은 종목군이거든요. 이 실적도 좋고요. 다만 지금 3월 달에 전쟁 여파로 인해서 코스닥의 소부장 종목군이 다소 좀 부진했습니다. 특히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살짝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1분기도 실적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46% 정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월에 부진했다라고 한다면 4월 달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목표가 15만 원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이달의 위원님의 종목을 한번 볼까요? 신성 ENG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 4월 3일에 저희 포트폴리오에 들어왔거든요. 그날 목표가가 돌파가 됐습니다. 네. 3,200, 그때 3,400원대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고 장중엔 더 강했었죠. 아주 좋은 흐름을 지금 들어오자마자 그냥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떤 판단 내려야 돼요? 네, 신성 ENG 본방송에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진입하신 당일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당일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또 달달한 수익을 챙겨드렸죠. 이렇듯 시장에서 주도주 매매를 한다라면 시장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빠르게 챙겨갈 수 있다라는 부분. 동사 같은 경우는 클린룸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효율 태양광 모듈 생산이라든가 발전소 구축 사업까지 함께하면서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그러한 종목이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클린룸 솔루션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쪽으로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4월 3일 날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장중에 상한가 터치하고 윗꼬리가 좀 달렸지만 추가 상승이 금일 나왔죠. 전일도 추가 상승이 나왔고 금일도 추가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동종목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익이 챙길 수 있는 매수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돌파를 했죠. 성향을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4,000원으로 상향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4,000원으로 상향 조정시켜 둡니다. 캡스톤 파트너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사실 분위기가 조금 싸늘했잖아요. 그런데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있었으니 저희 여의도 클래스 포트에 들어와 있는 캡스톤 파트너스입니다. 위원님 점검해 주세요. 네, 제가 캡스톤 파트너스는 그 벤처캐피탈 기업으로 업체로서 여러분들한테 그 리벨리온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리벨리온 이슈로 올라온 게 아니라 동사가 투자한 그 당근하고 마켓 권리의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잭팟을 터뜨렸다라는 이러한 이슈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창투사의 매력이죠. 네, 일단 차트를 보신다라면 캡스톤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일 상한가에 강하게 안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면서 제가 목표가를 4,900원으로 상향을 해드렸었죠. 상향을 해드렸는데 다시 내일 아마 그 목표가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와.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를 안착을 했고 또 시간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제가 상향해드린 목표가 4,900원 내일 추가 수익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10년 전에 결성했던 벤처 펀드가 이제 잭팟을 터트린 거군요. 와, 엄청난 시세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요. 새로운 종목을 하나씩 넣을 텐데요. 박태준 위원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작년 11월 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중 NCS라고 지금 ESS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삼성 SDI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ESS 관련주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 SDI가 또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초반에 그때 이제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6만 원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목표가를 조금 상향 좀 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고객사가 삼성 SDI뿐만이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중국의 CATL 또 BRD 같은 셀 업체들을 주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죠. 삼성 SDI와 그 궤를 같이 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중 NCS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아직은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는 이제 바닥권에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삼성 ENA도 신고가 돌파하기 전에 제가 밑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처럼 한중 NCS도 조만간에 5만 5천 원의 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좀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입니다. 목표가 6만 5천 원, 목표가 상향시키도록 하겠고요. 선율매 가격 4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NCS, 네, 오랜만에 포트에 또 들어오는 이 종목도 체크를 해주시죠. 목표가 또 손절가도요. 이달의 위원님의 새로운 종목도 궁금합니다. 위원님도 하나 주십시오. 네, 한 패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글로벌 핀테크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정부의 이러한 그 금융 규제 완화라든가 그리고 또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동사가 가지고 있는 소액회의 송궁업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200여 개국의 송금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 3명 중에 1명 정도가 지금 회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굉장히 그 독보적인 플랫폼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250만 시대의 독보적인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본다라면 이제 동종목 또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더할 것은 일단 차트를 보시면 전거래일에 상당히 우리가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일 갭 상승을 해주고 음봉으로 그려내고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추적해봐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동종목 분할 매수로 차분하게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님의 새로운 종목 한패스였습니다. 가격대 한 번 더 챙겨주십시오. 잠시 뒤 무료 방송 이어집니다. 박태준 위원께서 오늘은 준비하고 계시네요. 위원님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삼성전자의 상당히 놀라운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 초점이 삼성전자에 맞춰 있는데요.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삼성그룹주 전반 신고가 종목을 보자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공개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요. 삼성전자 많이 올라서 부담되시는 분들은 삼성전기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SDI, ENA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유망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자, 오늘 종목이 아주 많고 또 중소형 종목군들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종목 좀 압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떠한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공개방송 놓치지 말고 참여하시면 포트폴리오 압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이 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오늘 이달의 위원 박태준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6년 1분기 베스트 김도영 위원과 함께 할 텐데요. 늘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죠. 반도체 물려도 여기서 물려라. 웅장한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죠. 반도체와 함께 하십시오. 이런 얘기 계속 그동안 이분의 말을 따랐다면 얼마나 웅장해져 있을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3전의 실적 발표가 있기에 더더욱이 앞으로가 궁금해집니다. 만나러 가죠.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위원님. 네, 오늘 또 한 번 이스라엘의 또 공격, 이란의 공격, 여러 가지 이슈들 지금 데드라인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시장은 실적에 대한 성장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레벨업 클래스에서 제가 안내드릴 내용은 물려도 반도체. 자, 삼성전자의 실적 오늘 아침 한 7시 반쯤에 공시가 나오면서 발표가 됐는데 정말 예상치 못했던 물론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57조 2천억 원. 역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물려도 반도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가장 낮은 실적이다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2분기와 3분기, 4분기 지금 현재 이 매크로 변수에 대한 리스크를
탈피할 수 있는 것은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에 대한 매력이 가장 강력한 쪽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전략 오늘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시장 움직임이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눈높이를 높여놨거든요. 메리츠증권에서. 지금 현재 다른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키움 같은 경우는 43조 정도를 기대를 했습니다. 저도 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43조 잘 나오면 한 50조 정도면 정말 서프라이즈 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완전히 예상을 뛰어넘어서 57조 2천억 원이라고 하는 이런 실적에 대한 개선이 확실하게 나타난 그런 구간이죠. 자, 규모 면에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하면서 압도적인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매출은 한 120조 정도? 그런데 133조가 나왔다는 것. 매출이 68% 성장을 했는데 컨센서스 40조 원에서 57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규모의 경제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집중도를 높여야 돼요. 여기서 DX, MX,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제일 윗줄에 있는 거 메모리 단에서 54조 원의 매출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다라는 점. 여기에 지금 아직 구동이 되지 않고 있는 이 파운드리의 적자 1조 6천억을 완벽하게 커버를 하면서 52조 4천억 원이라고 하는 정말 글로벌 탑 5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이 파운드리의 적자를 커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부터는 파운드리의 회복 속도가 더해지면서 1분기 57조를 넘어 2분기는 8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가격에 대한 인상이 있습니다. 30% 정도의 가격 인상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 파운드리 산업까지 정상 궤도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물량이 확대, 그리고 가격의 상승, 그리고 지금 처져 있던 산업까지 턴어라운드.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의 이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위치는 저는 1부터 10까지라고 했을 때 한 3 정도? 한 30% 정도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8년 상반기까지 이 랠리는 더욱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판가가 상승하고 물량이 확대되면서 폭발적인 마진율, 우리 2016년에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거나 실적을 보게 되면 야, 이렇게 큰 기업이 이런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까 전에 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400% 성장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제 아랫줄에 있는 이 딱 세 가지 흐름이겠죠. 시장 컨센, 구조의 상향적인 측면, 그리고 통상적인 사이클을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지분이 49% 정도대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상 리만 사태 때 이후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제일 낮다라는 것. 그렇게 본다면 글로벌 탑 5 안에, 그리고 내년의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글로벌 탑 1을 노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로 인한 국내 소부장단의 밸류적인 매력도,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에 대한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삼성전자를 봐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를 보셔야죠. SK하이닉스를 보셔야 됩니다. 그 두 종목 말고 우리가 이제 매매적인 측면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종목 중 하나는 가온칩스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 1분기에 1조 6천억 정도에 대한 적자를 달성한 삼성 파운드리, 이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회복 속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AD 테크놀로지 또는 가온 칩스에 대한 니즈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서 우리 관심 종목에 하나씩 좀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EUV 관련된 이슈, 여기에 EUV 포토레지스트리 이쪽에 집중도를 높이고 있는 동진 세미캠. 차트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차트적으로는 지금 현재 2월 말에 급등 그리고 1월 말에 급등 2월 달에 고점을 찍고 3월 달에 시장과 함께 눌렸다라고 한다면 저점 공략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적인 측면으로 대응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핵심 밸류 체인을 제가 5개를 뽑아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5개 종목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것 중 하나, 또 하나는 이오테크닉스죠.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공장이라든지 또 다른 공장에 구장비, 옛날 장비죠. 123대를 매각으로 내놨습니다. 옛날 장비를 팔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신규, 첨단 공정이 가능한 신규 장비를 들여서 HBM 또는 낸드 시장에 대한 폭발적 매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장비의 대장이죠. 이오테크닉스의 추가적인 상승력 확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YC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을 발휘를 하면서 HBM 그리고 DDR5 쪽에 대한 웨이퍼 레벨 테스터 장비에 대한 수주 공시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종목이 딱 있는데 얘는 후공정 부분이에요. 후공정. 중요한 게 이 하나 마이크론이 지금 오사트라고 해서 패키징 쪽에 대한 후공정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모두 다 HBM에 몰두를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레거시 반도체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PC, D램, 낸드 이쪽에 대한 니즈 여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 마이크론의 후공정 패키징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공정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제작을 해서 후공정 부분을 넘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하나씩 딱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오테크닉스 지금 현재 전쟁 구간에서 3월 달 들어와서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변동성이 크지만 큰 피해 없이 이번 4월 달에 시작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매력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YC 같은 경우는 3월 달 전쟁에 대한 여파 미만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거나 저점에 대한 것이 확인된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매집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마이크론은 1월 말에 있었던 이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눌렸는데 본격적인 이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성장 포인트가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매크로적인 변수, 특히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리스크에 대한 확대, 저는 2007년, 2008년도에 리만 사태를 겪었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무조건 하락, 조정은 끝나는 것이고요. 전쟁도 마무리가 됩니다. 질병도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움직임, 특히 실적과 성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산업의 대장과 그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의 폭발적인 성장이 지금부터 응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조정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이후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까지 우리는 차분하게 모아갈 수 있는 계좌를 웅장하게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먼저 챙길 텐데요. 네, 3월 한 후반쯤에 새롭게 다시 이제 포트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그때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가 다시 한번 체크 들어갑니다. 위원님 중간 점검해 주세요. 네, SK 하이닉스는 사실 우리 여의도 클래스에서 제가 8월 28일 날 26만 6천 원에 안내를 드린 종목이죠. 우리 룰상 3개월이 좀 넘어가면은 AS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월 20일 날 또 한 번 안내를 드렸는데 100만 원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한 102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4월 말에 있을 SK 하이닉스의 실적, 저는 30조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둘의 영업이익을 합쳐서 저는 90조 돌파까지 기대감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가 35조 정도를 보여줄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60만 원 상향하면서 홀딩 안내드리겠습니다. 올려요. 이 네. 시점에서요. 160만 원으로 올려잡겠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또 이렇게 역사를 써내려 가는 건가요? 두산 테스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2월에도 포트에 한번 담았었고 3월에도 한 번 더 담은 그 종목입니다. 네, 엄청난 누적 상승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엔 좀 쉬어가죠. 위원님 점검해 주세요. 두산 테스나를 보시면 3월 6일 날 63,500원, 7만 원 미만에서 안내를 드렸어요. 삼성 파운드리 2나노 GAA 공정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차트적으로 이제 3월 달 들어와서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죠. 상승에 대한 추세가 깨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두산 테스나에 대한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회복을 우리가 노린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분할해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 13만 원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로운 종목을 이제 포트에 담아 볼게요. 위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도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종목은 이오 테크닉스. 아까 전에 제가 강의를 했을 때 딱 그 차트 뒤에서 주의 깊게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셔라 라고 말씀드린 종목이죠. 이오 테크닉스가 선단 공정, 특히 이제 HBM이라든지 이 초미세화 공정에 국산화를 성공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레이저 어닐링 기계에 대한 니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에게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차트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올해 들어와서 1월 달 한 30만 원으로 시작한 게 지금 한 47만 원 정도를 찍고 나서 어느 정도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공정에 대한 캐펙스 증대는 동사의 성장성을 더욱더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저는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 굉장히 높게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52만 원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35만 원 잡으면서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자.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오 테크닉스 저희 포트에 담아두고 또 지켜봅니다. 잠시 뒤에 이제 바로 김도영 위원님의 무료 방송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위원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네, 차트를 하나 딱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닌 제가 우리 여유 클래스에서도 그리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강조드렸던 삼성전기, 드디어 우리 삼성전기가 제가 26만 원 정도에서 안내드렸던 종목이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에 대한 돌파. 지금 삼성그룹주 그리고 SK 하이닉스 관련 밸류 체인 여기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키가 히든 키가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폭발, 이제 반도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번 매크로적인 리스크가 우리를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쟁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과 추가적인 코멘트를 많이 드릴 테니 입장하시고 내일에 대한 시장 그리고 2분기의 성공 전략 제대로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 검색하셔서 방송 입장 버튼 누르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미군이 하르그 섬에 있는 군사 목표를 공격했다는 속보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또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